질문해봐요. 그 초진 기록지를요 보여줄 때가 있어요? 초진 진료 기록지? 네. 그거를 보험사에서 원하는 경우가 있지. 그게 어떤 때인지. 보험사가 의심할 때. 그러면 저는 보여줘야 돼요? 응? 보여줘야 돼요? 보여줄 거 없이 일단은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거의 90% 이상은 일반 계약자들이 고지하는 것만 그냥 믿어요. 고지하는 것만 믿는데 아주 간혹 가다가 초진 진료 기록지를 첨부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 그거는 고지할 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떤 때 들어가냐면 나중에 보험금 청구했을 때. 보험금 청구했을 때 보험사에서 그래? 정말 이 건이 처음인지 아니면 예전에 치료받은 경력이 있는지 초진 진료 기록지를 떼서 첨부하라는 경우가 있지. 그런 경우는 근데 많지 않아요. 많지는 않아. 근데 원한다 그러면 그걸 우리는 어차피 떼줘야 돼. 보험으로 대성하겠어. 벌써 질문 자체가 봐봐, 노트 봐봐. 저 빽빽이 써놨어. 약관보다 더 무서운 노트야, 저런 거. 하면 보험 진짜 재밌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흥미를 어느 정도 갖고 있으니까 들어오셨잖아. 길 가는 사람 초특급이 붙잡아다가 당신 보험 한번 할 거야? 라고 해서 앉아있는 사람도 없어. 그건 뭐 도를 하십니까도 아니고.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요 관심 있는 거를 주위 사람들한테만 조금만 전파하잖아? 계약 진짜 많이 나와요. 고개 안 끄덕이는 거 보니까 안 믿는나 보네. 안 믿는 것 같아요. 얘기를 하면 믿어야지. 많이 나와요, 계약.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저거는 있지. 뭐냐면 내가 이 주변 사람들한테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할까? 이런 게 여러분들이 가장 큰 고민이야. 내가 보험을 하지만 주변 사람들한테 이거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지? 이거 말하기 진짜 쪽팔려 죽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는 사람이 의식의 차이야, 의식의 차이. 왜? 주변 사람들도 지금 보험 가입은 했지만 이 사람들이 무슨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아는 사람이 없어. 다 몰라요. 물어봐요. 자기가 뭘 가입했는지 아는 사람 거의 없어, 거의. 진짜 실제로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만 제대로만 안다면, 여기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문 좀 열어드려. 문 좀 열어드려, 그냥 아예. 자, 어서오세요. 네. 그것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안다 그러면, 다른 사람 뭘 아느냐. 다른 사람들이 제대로 된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는 거. 그것만 제대로 안다 그러면 주위 사람들을 많이 도와줄 수 있어요. 왜냐면 지금 경기가 좋으면 상관이 없어. 왜? 돈 내고 또 가입하면 돼. 또 가입하고 하면 되지만 지금 경기가 좀 안 좋아. 그래서 이제 보험료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지금 너무너무 많거든. 그래서 그분들을 여러분들이 도와주면 괜찮다, 이런 얘기야. 이제 힘들어, 이제 질문. 이제 두 번째 질문이지. 단톡방에서만 계속 물어보지 말고, 거기, 뭐 엄청 물어봐, 단톡방에서. 그러고 물어보지 마. 예, 질문이요. 그래요. 4월부터는 그냥 앉으시면 안 돼. 부담스러워. 4월부터는 이제 실비가 단독으로 빠지지, 그치? 그걸로는 이제 다르고 또그 문정부에서는 또 그걸 의료보험에서 하는 걸 많이 높이겠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 뉴스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깨야 되는 거 아니냐 자기가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러면은 그런 상황인데 어떤 보험을 권해야 되는 건지 어떤 보험이 좋은 건지 좋은 질문이에요. 좋은 질문이야. 지금 이제 문재인 케어 이제 나와서 점점 이제 급여든 예를 들어 급여든 비급여든 급여 같은 경우도 어차피 환자 본인 부담금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건 일단 복잡한 얘기고 어떻게 일단 인식을 하셔야 되냐면 우리나라가 무상의료가 아니야. 그쵸? 조금이라도 환자들이 돈을 낸단 말이야. 만약에 무상의료다 그러면 이 보험은 끝났어요. 보험은 끝난 거야. 근데 설사 무상의료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또 끝난 건 아니지. 왜? 진단비나 이런 것들은 보너스로 받는 개념이니까. 실비에 대해서, 치료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다 해주니까 상관은 없지만 이 사람 암에 걸렸다 그래서 정부가 자 3천만 원 냈다 가져라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지. 어차피 그것도 진단비 보험으로 어차피 추가적으로 나오긴 하는 거지만 심하게 타격받을 수 있는 거는 무상의료다 그러면 이 의료보험에 대한 필요성이 지금보다는 훨씬 적다는 거예요. 그쵸? 근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게 뭐다? 문재인 케어가 이번에 나와서 정부에서 환자 본인 부담금을 최대한 줄여주는 방향으로 하고 건강보험 처리되는 것뿐만 아니라 처리되지 않는 비급여 부분도 점차적으로 급여 쪽으로 돌리고 있단 말이야. 그쵸? 어서 오세요.
급여 쪽으로 돌리고 있다 보면은 그러면 우리가 민영의료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 그거는 언제까지다? 무상의료 될 때까지만 그런 거고 아직까지는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문재인 케어로 해서 비급여 항목을 다 급여 쪽으로 가기 전에 뭐 예비 급여로도 지금 빼놓는다고 하지만 어찌됐건 급여 쪽으로 가기 전까지는 환자 본인 부담금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민영의료보험이 케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상의료가 되기 전까지는. 사우디아라비아처럼 모든 거 다 공짜가 되기 전까지는 어차피 보험은 필요해.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돼서 문재인 케어에서 이제 그 환자 본인 부담금을 전체적으로 줄여가는 방향으로 한다. 그러면은 어차피 민영의료보험 가입한 사람들한테도 혜택은 떨어지죠. 왜? 위험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환자 본인 부담금이 적어지면은 보험사에서도 지출하는 보험금이 적을 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 민영의료보험에 대한 것들이 많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지. 이해했죠? 조금밖에 안 올라가기 때문에 보험료도 많이 안 내도 된다는 거야.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해결을 하시면 안 돼. 문재인 케어가 아무리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무상의료가 아니면 어차피 민영의료보험은 필요하다. 그리고 민영의료보험이 그거에 대한 보험료는 많이 올라가지 않는 것. 대표적으로 지금 15년짜리 있죠? 우리 지금 1년 갱신에다가 지금 15년이잖아. 지금 1년 갱신 같은 경우는 예전에 5년 갱신짜리랑 좀 똑같이 비교하잖아요. 보험료가 한 40% 싸요. 젊은 사람은 별 차이가 없어. 왜? 어차피 보험금이 많이 안 나가니까. 근데 50줄 넘어서 거의 한 60 정도 된 사람들 5년짜리 갱신이 막 쭉 갱신되다가 이번에 2018년 1월 1일에 누가 갱신된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딱 60세야. 60세 갱신이 됐고 지금 15년 만기짜리로 해서 지금 1년 단위 갱신을 똑같이 가입을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건 40% 차이나. 예전에 갱신되던 게 엄청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보험료가. 왜 올라간다 그랬어? 여기서 도수치료해서 엄청 빼먹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보험이라는 건 그래. 이 보험이라는 건 이 암진단비가 좋으냐, 무슨 뭐 다른 데는 무슨 뭐 생식기한 같은 경우가 소외감으로 돼 있는데 저기 뭐 다른 데는 뭐 일반암으로 돼 있다든지 뭐 대장 전막내암이 다른 데는 소외감인데 뭐 여기는 또 일반암으로 돼 있다든지 따지고 보면은 그런 것들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뭐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들이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설계를 할 때 저 사람한테 꼭 필요한 부분을 설계를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방향을 잡으면 못해요. 그렇게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에서 항상 얘기하죠. 뭐라 그랬어? 남자들 같은 경우는 전기특약을 활용을 해야 돼요. 전기특약을 활용한다는 건 뭐냐면 질병사망. 어차피 손해보험에 있어서의 기본계약은 상해사망이니까 그쵸? 상해사망으로 돼 있고 상해사망에서 빠져있는 거는 질병사망이 빠져있단 말이야. 그래서 질병사망을 똑같이 상해사망처럼 100세로 넣으면 좋겠지만 그건 보험료가 더럽게 비쌉니다. 왜? 어차피 사람은 나이 먹으면 죽으니까. 그래서 질병사망은 애들이 클 때까지만 해서 딱 끼워 넣는 형태로 하고 진단비를 1,000으로 할 것이냐 2,000으로 할 것이냐 3,000으로 할 것이냐는 여러분들이 월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 범위 내에서 그거를 조정을 해라 라는 얘기야. 초특급님 1,000만 원이 좋아요? 2,000만 원이 좋아요? 당연히 2,000이 좋지. 1,000만 원 좋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야. 2,000이 좋지만 보험료는 딱 2배라는 거.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방향을 잘 잡아야 돼. 보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초특급처럼 저렇게 알려면은 힘들 것 같고 야 이거 어떻게 이거 보험을 잡아야 되나라고 하는 거는 따지고 보면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야. 크게만 잡아놓으면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입원 일당을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그쵸? 입원 일당 꼭 넣을 필요는 없어. 왜? 어차피 치료비에서 나오잖아. 항상 여러분들한테 내가 말씀드린 게 그거야. 이담보를 넣어야 되나 이런 것들로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세팅된 건 그대로 다 넣어. 카페에 올라와 있는 거 보셨죠? 거기 그대로 다 있어. 카페에 올라와 있는 건. 근데 이거 말고 나는 뭐 VDT 증후군을 넣고 싶다. 막 넣어. 넣으면 이거 왜 넣었어? 야 청약서 가졌는데 야 이거 VDT 증후군 넣은 사람 누구야? 야 누굽니다. 해촉시켜야겠는데? 이런 거 없어요. 그거 넣은 사람을 잘라야겠어. 이런 거 없어. 다 넣으면 돼요. 그냥 넣으면 돼. 넣으면 되는데 이거는 뭐다? 보너스다. 실비에서 보장받고 보너스의 개념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항상 잊어서는 안 돼. 암 진단비 안 넣으면 어떻습니까? 안 넣어도 돼. 왜? 암도 질병이기 때문에 질병 입원 이름에서 어차피 나오잖아. 그게 여러분들의 출발점이 돼야 돼. 그래야 보험을 인식하는 게 훨씬 빨라요. 기본 개념은 실비가 깔려있고 나머지 넣는 건 다 보너스다. 근데 설계사들은 어떻게 얘기한다 그랬죠? 이 보너스에 목을 맨다 그랬잖아. 왜? 실비는 수당이 거의 없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뭐 보험 가입돼 있다 그러면은 실비는 내비두게 하고 거기서 진단비나 이런 거 다 해약시키고 왜? 아, 이 보험이 이 실비는 되게 좋습니다. 뭐 옛날에 5년짜리 갱신이기 때문에 자기 부담금 5천 원만 부담을 하면 나머지는 100%다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좋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 괜히 심기를 건들고 싶지 않은 거야. 괜히 그 심기 건드려가지고 나 실비 옛날 게 좋은데 저 그냥 유지할래요 라고 하면은 자기가 목적한 바를 이루지 못하거든. 그러니까 실비는 좋습니다라고 얘기해서 그 사람을 약간 우쭈쭈 해놓고 나머지 실제 돈 되는 거는 다 어서 오세요. 나머지 실제 돈 되는 건 거기서 진단비나 사망보험이나 이런 걸로 싹 빼먹는 거야. 아까 오전에도 내가 통화했었지만 어떤 어린이 보험 30세 만기짜리 가입한 사람이 있어요. 오늘 내가 방송할 때 그거 얘기할 거거든. 30세 만기에다가 실비까지 들어가 있어. 5년 단위 갱신. 이건 해약해야 돼, 유지해야 돼. 이건 무조건 해약해야 돼. 애가 30대까지밖에 안 되거든. 근데 그 설계사 어떻게 했느냐? 그거는 좋은 거니까 자기 부담금 5천 원만 있고 나머지 100% 보상되는 거니까 좋은 거다. 그래서 그거 유지해놓고 이 싸가지가 진단비나 이런 거는 8만 원짜리로 싹 빼버린 거야. 실비는 그거 유지해놓고 실비 그거 유지하면 뭐합니까? 30대 만기인데? 그건 의미가 없는 거야. 그렇게 팔아먹는 설계사들도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설계사들 말에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말고 기본 베이스 실비는 100세, 나머지 진단비라든가 수술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세팅해서 정해진 거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그것만 보면 된다. 그리고 진단비를 1,000으로 할 거냐 2,000으로 할 거냐는 내가 뭐라 그랬죠? 월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 보험료 범위 내에서 진단비만 조정해라. 1,000만 원에 대한 보험료 우측에 다 있으니까 그거 곱하기 2하면 2,000이거든. 그러니까 이 보험이 굉장히 쉬워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 당신은 많이 하니까 어려운 게 없겠지. 라고 얘기하겠지만 진짜 쉽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2000년도 코드 받아서 2018년까지 지금까지 내가 일을 하지만 지금까지 내가 쭉 일을 하면서 내렸었던 결론은 뭐냐면 이렇게까지 내가 방향을 잡는 게 사실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알려주는 사람 자체는 아예 없었고 그걸 누가 알려줘? 지들이 모르는데 누구를 알려줘? 그쵸? 근데 내가 지금까지 쭉 하면서 실비는 그냥 베이스, 치료비 나오는 거고 나머지 진단비나 수술비는 보너스 개념으로 인식을 해라. 그럼 보너스를 얼마로 넣으면 되겠습니까? 그거는 월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 범위 내에서 보너스를 조정을 해라. 그리고 태아보험 같은 거 얘기했죠. 태아보험 같은 경우는 입원 일당을 넣어주는 게 좋아요. 왜? 처음에 좀 입원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 애기가 입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어떻게 넣어라? 20년짜리. 태아보험 넣을 때 애들 막 80세 만기, 100세 만기로 막 입원비 3만 원씩만 막 더럽게 비싸거든. 그렇게 넣을 필요가 없어요. 딱 20년짜리만 넣으면 돼. 그랬다가 애기 태어나서 뭐 한 3살, 4살 됐는데 그때는 병원에 잘 안 가. 입원을 잘 안 한단 말이야. 그때는 뭐다? 20년, 30년, 20년짜리 입원 일당도 싼 판에 그때 3살, 4살 돼서 그때는 애가 병원에 안 간다 그러면 그거는 해지해버리면 돼요. 그거를 미련하게 100세로 넣었다가 해지할 필요는 없는 거야. 20년으로 짧게 넣었다가 해지하면 된다고.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네. 그렇게 해서 하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뭐냐면 이 보험에 대한 일단 감각만 가지고 계시면 돼. 세부적인 거는 얼마든지 여러분들 들어가서 그 가입석에서 보면 다 설명 나와 있어. 설명 나와 있는 거 보면 금방이야. 거기 다 설명 나와 있잖아.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본사로 전화하든가 하시면 돼. 그만 총무들이 다 알려줘. 아까 질문 두 번째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이 길었네. 왜? 질문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자, 뭐 다른 것도 질문 있으신 분들. 그래요. 질문해봐요. 저희 태아보험 보통 30세까지 드는 사람들이 은근히 있더라고요. 그건 이제 설계사들이 이제 그 네. 다 장난질 쳐서 그렇고. 그런데 이제 갈아타고 싶은데 아이들이 어리다 보면 그 병원이나 입원 같은 것도 자주 하고 하는데 그쵸. 갈아타면 그 입원 내용이나 이런 거 고지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도 고지하면 뭐 부담금이나 이런 게 떨어지는지 아니면 이제 바로 갈아탈 수 있는지 아니면 기다렸다가 나중에 갈아타야 되는지 그거는 보험 계약에 있어서 그냥 흐름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과거 병력이 있다 그러면은 이게 통과가 될지 안 될지 부담보로 떨어질지 떨어지지 않을지는 심사를 넣어보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근데 처음 딱 들었을 때 아예 무슨 뭐 뇌병변 뭐 장애가 있다든가 애가 무슨 사고가 크게 있어서 계속 뭐 병원을 뭐 몇 개월 동안 입원을 있다든가 이런 것들은 아예 가입이 당연히 안 되겠고 나머지 것들은 심사를 넣어봐야 아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대충 감은 오지만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애가 무슨 뭐
뭐 장염으로 뭐 병원에 한 일주일 정도 입원했었다. 뭐 2, 3년 전에 일주일 정도 입원했었다 그러면 그런 장에 대해서 부담보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겠지. 장염으로 입원했다 그래서 넌 안 받을 거야. 이런 보험사는 없어요. 근데 그런 것도 이제 심사를 넣다 보면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월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 범위 내에서 이제 가입서 계획서를 뽑아보고 그리고 이 정도면은 가입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때는 심사 단계로 넘어가는 거지. 심사로 넘어가서 거기서 결과가 나오는 대로 부담보면 부담보, 예를 들어 뭐 할증이면 할증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결과대로 그대로 가입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 지금 그런 질문이 나오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아직 계약을 안 해보셨잖아. 그쵸? 계약을 해보면 알아. 계약을 해보면 내가 항상 방송에서도 뭐라 그래. 여러분 내 얘기가 거의 정확해요. 나 이거 무당이야 이 바닥. 나 이 바닥 무당이야. 나 다 알아요. 계약 여러분들이 딱 한 건 만약에 청약까지 진행해서 딱 한 건을 해보잖아? 그만 전혀 몰라요. 전혀 몰라. 어떻게 모른다? 내가 이거 어떻게 했지? 총무한테 물어봤는데 어머 기억이 안 나. 어떻게 했지 이거? 젠장 이거 녹음이라도 시켜놓을 걸. 이거 어떻게 하지? 그랬더니 또 남편 걸또 하나 했어. 그래서 남편 걸또 계약을 했어요. 딱 2개 딱 했어. 어떻게 되느냐? 그래도 모르겠어. 그래도 모르겠어. 이거 초 듣고 말한 거 저거 다 후룩 꾼 거 같아. 저거 다 굴한 거 같아. 지금도 모르겠어. 이렇게 돼 있어. 2개 하면. 그렇게 돼 있어요. 3개 하잖아? 3개 딱 했잖아? 사람이 어떻게 딱 생각이 드냐면 왜 이러지? 이건 뭐야? 이 야릇한 기분은? 왠지 많이 한 거 같아. 느낌이. 근데 보면 잘 몰라. 근데 희한하게 3개를 하면 많이 한 거 같아. 진짜 많이 한 거 같아요. 3개 하면. 마지노선이 3개. 근데 4개 딱 하잖아요? 4개 딱 하면은,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이제 완전 FC가 된 거 같아. 4개, 야, 이거 한 40개 한 거 같아. 근데 정확히는 안 돼. 정확히는 모르지만 한 4개 정도 하면 뭔가 자신감이 딱 붙어요. 4개 해보면. 근데 5개 딱 하잖아? 5개 딱 하면 웬만한 건 넘어가. 웬만한 건 총무한테도 전화도 잘 안 해. 웬만한 건 넘어가요. 왜 넘어가는 것도 다 알아. 단 거기서 걸리는 것들은 이제 고지 의무 이런 게 좀 걸리지. 근데 고지 의무 없이 그냥 뭐 과거 병력 없이 통과된다 그러면은 한 5개 하잖아요? 그러면 쑥쑥 넘어가 그냥. 그래서 청약서까지 출력까지 해서 자기가 사인하고 있어 막 거기다가. 나 미치겠네. 뭐 사인하고 있는 거야. 물어보지도 않아. 5개 정도 하면 웬만한 건 해요. 5개 하면. 근데 계약을 10개를 하잖아. 이제 쭉 해서 10개를 하잖아. 그때는 온라인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 그때는 온라인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10개 정도 하면. 그래서 온라인에서 누가 뭐 질문이 들어온다. 막 그런 것들은 다 답변을 다는 못하더라도 웬만한 거는 답변해 줄 수가 있어. 왜? 내가 직접 해봤잖아. 고지 의무도 물어보고 해서 해봤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건 지금 계약을 어떤 식으로 들어가야 되는 건지. 그다음에 뭐 실비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사람은 신계약 들어갈 때 실비는 중복 보상이 안 된다 그랬는데 그러면 실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안절부절 할 수밖에 없어. 왜? 한 번도 안 해봤잖아 지금 여러분들은. 그런 거는 머릿속에 생각이 있는데 계약이 1건, 2건, 3건, 4건 들어가다 보면은 그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해결이 돼요. 근데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다? 내가 이제 교육 오면은 이제 우리 순영이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 부산에 있는 서순영이라고 있어. 이름은 여자 이름 같지만 남자야. 나이가 27인가 그래요. 근데 이 친구가 그 전에 와서 굉장히 열심히 하려고 했었던 친구야. 그건 내가 알아. 하려고 했었던 친구인데 길을 잘못 들어갔어. 뭐냐? 얘는 자기 계약을 하지 않았어요. 자기 계약, 가족 계약도 안 하고 본인 계약도 안 하고 그냥 나는 내 가족 계약 안 하고 일단 주변 사람들부터 먼저 해보겠었다라고 한 거야. 계약 한 건도 안 나왔어요. 들어오세요. 어서 들어오세요. 네. 계약이 한 건도 안 나와서 좋은 자리 여기 거기 앉으시면 안 돼요. 그래요. 계약이 한 건도 안 나온 거야. 왜? 자기가 계약을 안 했는데 어떻게 알아 보험을? 안 그래? 자기가 계약을 안 했는데 어떻게 보험을 아냐고. 기본 계약도 모르고 뭐 상해 사망 후유장애 이런 것도 모르고 암 진단비 들어가고 뭐 고해감 진단비 들어가고 이거 어떻게 알아? 안 해봤잖아. 안 해본 놈이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당연히 얘기를 못하지.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계약을 하겠어? 30마리 지인을 다 날려먹은 거야.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순영이가 이런 얘기를 해. 초특급님, 저 가입을 받으려고 그랬는데, 이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뭐 부모님이 자기가 나이가 좀 어리니까
뭐 부모님이 뭐 납입하고 계신다, 뭐 보장 내용을 잘 모른다 그래가지고 아 초특급님 참 이게 받는 게 쉽지 않네요라고 나한테 딱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했지. 야 너 같으면 어떤 놈이 너한테 그런 얘기하면 너 같으면 가입하겠니? 보험 자체에 대해서 모르는 놈이 와서 보험 얘기를 하면 너 같으면 가입하겠니? 거기서 제일 좋은 그 핑계는 뭐다? 아 나 보험 엄마가 해주고 있는데. 아, 그러면 순영이가 뭐라고 하겠어? 엄마가 해주고 있다고? 야, 가져와봐. 이런 얘기 못 하는 거지. 엄마가 해주고 있는데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아, 그래? 그래. 잘 유지하시라 그래야지 뭐. 끝나는 거야, 그게. 그리고 나서 나중에 순영이가 정말 제대로 알고 나서 친구들한테 접근하면 뭐겠어? 아, 그 전에 거부했으면 되지. 이 자식 또 이거 얘기해서 보험 얘기를 또 하고 지랄이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때 다 날려먹은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우리는 다른 데랑 틀리다 그랬어요, 호민 씨는. 뭐가 틀리다? 우리 호민 씨는 연고계약, 지인계약을 하라고 아예 난 얘기를 해.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보험사가 우리나라에 한 군데도 없어. 왜? 그랬다가 사람들이 딱 놀래가지고 안 나오잖아, 교육에. 안 나오면 힘들게 리크루팅 하나 했는데 교육이 안 나온단 말이야. 근데 언제 그런 얘기를 한다? 나중에 코드 나왔을 때. 코드 딱 나오면 자 이제 가족계약 합시다. 그러면 그 전에 뭐 가족계약 뭐 그런 말씀 안 하셨는데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잖아요. 가족계약, 지인계약. 저는 뭐 이렇게 하기 싫은데요. 뭐 회사가 장난입니까? 장난이에요. 여러분들 해서 다 이거 다 돈 들어가는 거예요. 돈 들어가는 건데 회사에서 꽁으로 먹으려고 하면 안 되지. 나가 이제. 나가서 빨리 지인들 찾아다녀. 이러다가 다 90% 망가지는 거예요. 나중에 10%는 어떻게 성공한다? 지들이 열심히 해서 성공하는 게 아니야. 리크루팅. 그때는 또 이제 리크루팅을 해서 또 이제 그 사람들은 뽑아 먹는 거니까 어찌됐건 보험하면 100% 다 망해요. 근데 지인을 내가 얘기했어요. 지인은 무조건 써야 돼. 그거는 뭐냐? 표현에 있어서 약간 이상하지만 마루타로 써야 돼요. 여기서 웃음이 터지는 거야? 마루타로 써야 돼요. 여러분 계약,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설치해가지고 막 이게 보잖아? 이거 보면 눈 시뻘개지도록 여러분 거 설계합니다. 진단비 1,000만 원 넣어보고, 고해감도 넣어보고, 넣지 말라 그랬는데, 뭐 자르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넣어야지. 뭐 고해감도 넣고, 뭐 재진단함도 넣고, 재진단함은 도대체 뭐야? 그 자리 초특급 영상 보니까 2번, 3번, 4번 암진단 받으면 계속 나오는 게 재진단암이구나. 2차 암은 뭐지? 말 그대로 2차만 나오는 거구나. 3번째 암 걸리면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재진단암보다 2차 암이 싸. 2차 암은 딱 2번째만 해당되는 거니까. 그걸 가입석에서 보면 다 나와 있어. 이게 진짜 더럽게 재밌어요, 보험이. 진짜 재밌어. 근데 왜 보험에 대한 흥미를 갖기 전에 애들이 망가진다? 안 나가? 빨리 계약해와야지. 남편은 뭐 하고 있어? 남편은 보험이 충분한데요? 그럼 여기 왜 들어왔어, 이 회사에? 그냥 뭐 코드만 따라 그래서 들어왔는데요? 그런 게 어딨어? 빨리 나가. 라고 해서 사지로 몰리다 보니까 이 보험이 정말 고통스러운 직업인 거예요. 근데 보험 알면 이거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서 들어오세요. 자, 앉으시면 돼. 그냥 앞내 편하게 앉으시면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보험에 대해서 흥미를 갖고 차근차근 접근하다 보면 이 보험이 정말 재밌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지금 피눈물을 흘리는 사람 엄청 많아. 누구한테 물어보지도 못해. 왜? 물어봤다 그러면 그냥 득달같이 똥파리가 그냥 기존 해약시키고 또 팔아먹고. 그러니까 보험료가 평생 살면서 줄질 않아. 여러분 맞아요, 안 맞아? 그쵸? 이제 목소리가 좀 커졌어. 다 여러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얘기들이야. 보험료가 줄질 않는다니까? 해지시키고 또 받고 해지시키고 또 받고 그러니까 그 총량은 그대로야. 아주 돌아버리겠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자, 아까 질문하신 거. 저 아직까지 제가 설계도 해본 적 없고 제 거 보험도 안 낸 상태거든요. 근데 보험 설계사를 한다 그랬더니 주위에서 자동차 보험이랑 화재 보험이랑 인보험이 들어왔는데 인보험은 이거 저도 제가 아직 모르니까 우선 밀어놨어요. 이거 그 보고 난 다음에 하자 증권을 그렇게 했는데 이제 자동차 보험은 뜨긴 했는데 그 공지 보니까는 이렇게 인적사항 알려주면 뭐 8% 수당 있고 그런 걸 떠서 네.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화재 보험이 몇 개 들어왔는데 건물 쪽 그런 걸 제가 만약에 받을 수가 있나요? 여기 총무님들한테 맡겨도 되는 거예요? 화재보험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우리 회사에서는 다 원래 할 수가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그걸 일부러 하지 말라고 하는 거야. 왜? 일반 건물 화재보험 같은 경우는 진짜 돈이 안 돼요. 돈이 안 되고 여러분들이 되게 힘들어. 근데 하고 싶다 그러면은 어서 오세요. 하시고 싶다 그러면 하시면 돼. 그거를 막진 않아.
그래서 건물 화재 보험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겠다, 경험상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 하시면 돼. 근데 이거는 안 된다는 거. 허민이 그랬잖아. 싼 거 팔아서 뭐해? 야, 니네들 싼 거 팔아서 뭐하자? 이렇게 되잖아. 이거는 싼 거를 떠나가지고, 그리고 건물 화재 보험은 뭐 건축물 대장 뭐 증명서 이런 것도 다 들어가야 되고 사진도 찍고 그래서 되게 힘들어. 그래서 웬만하면 그쪽은 하지 않는데, 아는 사람이 부탁을 해서 들어왔다 그러면 한번 경험상 해볼 만은 해요. 그래서 그렇게 돼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보험. 자동차 보험 하다가 사람이 망가져요. 자동차 보험 하다가 사람이 망가져. 왜 망가진다? 자동차 보험은 진짜 여러분 되게 쉬울 것 같죠?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손해보험사에서 사람을 증언할 때 가장 자주 써먹는 게 자동차 보험이야. 굴러다니는 차, 야, 저거 한 50대만 갖고 있으면 평생 먹고 사는 거 지장 없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왜? 어서 들어. 우리 고지혜 팀장이 왔네. 자, 좀 이따 인사시켜 드릴게요. 그래서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가 진짜 사람들 증언할 때 가장 잘 써먹는 미끼로 얘기를 해. 왜? 자동차는 1년 단위 갱신이죠. 1년 단위 갱신이다 보니까 한 40, 50대만 갖고 있어도 매달 갱신 되니까 먹고 사는 거 지장 없다 그러거든. 거기에 있는 함정은 뭐다? 실제 90%는 사고가 안 나요. 나는 거는 10%도 채 안 돼. 실제 사고 나는 것들은. 그러면 뭐냐? 90% 사고 나지 않은 사람들은 굳이 비싸게 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한 사람 사고 난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은 설계사를 통해서 만약에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소중함을 알겠지. 아, 사고 났으니까 야, 역시 내가 너 통해서 가입하기 잘했다 라고 한단 말이야. 근데 나머지 90%는 어떻게 되느냐? 내가 지금 50대를 갖고 있어도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45대, 41대, 38대, 35대 계속 다이렉트로 빠져나가는 거야. 그래서 자동차는 하면 안 돼요. 근데 그걸 가지고 뭐 어디 써먹는다 그랬어? 사람 증언할 때 써먹어. 야, 너 차만 갖고 있어도 먹고 사는 거 지장 없어. 그러면은 혹해 안 혹해? 혹하잖아. 그러면 나 친척도 있고 야, 그러면 이것만 뭐 친척만 막 가족 뭐라 그래 뭐 가족 계보를 막 그려. 큰아버지 있고 보니까 300명이야? 야, 씨. 여기서 5건도 못 건져요. 해보세요 한번. 못 건져. 따라서 내 가족 계약만이라도 나는 자동차를 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실 필요는 없어. 우리 뭐 공지 보셨죠? 거기 보면은 우리 이거 계약돼 있는 데 있어. 계약돼 있는 데도 지금은 이제 사람이 좀 안 오는 것 같으니까 이제는 문을 좀 닫을까? 보라마? 그래. 그래서 내 가족 계약만이라도 내가 아는 사람만이라도 해주고 싶다 그러면은 우리 그 자동차 보험만 전문적으로 하는 대리점이 있어요. 그 대리점에 연결을 하면 걔네들이 제일 싼 걸로 해줘. 제일 싼 걸로 해주고 싼 걸로 해준 것 중에서도 그 보험료에 대해서 8%를 여러분들한테 다 줘.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야. 제일 좋아요. 글로 넘겨. 저 호민슈에 누군데요. 이 사람에 대한 인적사항, 뭐 피보험자, 뭐 이름, 뭐 주민번호, 뭐 차번호 정도 그 정도만 그쪽으로 연결을 해주면 걔네들이 모든 계약은 다 받아. 다 받고 8%를 여러분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건물 화재 보험이나 뭐 자동차 보험 쪽으로는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된다. 이 얘기야. 또 다른 거죠? 또 질문 있으신 거? 저 바로 이어서 하는 거예요. 화재 보험 혹시 그 전월세 세입자들도 가입할 수 있어요? 본인 게 아닌데도. 고 팀장 어떻게 가입할 수 있어? 가입할 수 있대. 우리 고 팀장이 삼성화재에서 10년 넘은 여자야. 다 알아. 나보다 많이 하냐고? 그런 질문 하지 마. 다 아는 거야, 다 알아. 자동차 전문이 다 알아요. 근데 우리 고지혜 팀장 같은, 저 밖에 살아본 것 같은데? 자, 야,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문 좀 열어드려봐. 어서 들어오세요. 그래서 우리는 뭐다? 선택과 집중만 하는 회사예요. 이것저것 쓰잘데기 없는 거 우리는 하지 않아. 제일 중요한 것만 하는 회사예요. 제일 중요한 것만. 자, 너 돈독이 올랐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 여러분들 위해서 해드리는 거야. 불필요한 거 이거 백날 해봤자 소용없어. 아까 자동차 보험 누가 해서 막 꼬득질 해가지고 이제 받았어. 이제 내 통해서 받았어. 저기 뭐 경상도 가다가 사고 나잖아. 나한테 전화해. 밤에. 야, 초특급 나 사고 났어. 근데 했는데 나 어딘지 모르겠어. 야, 차 좀 불러줘. 내가 어떻게 알아 임마. 경상도 임마 이게 사고 났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야,
내가 막 너한테 가입한 거니 막 이런 거 도움받으려고 한 거지 마. 그 내가 너한테 가입을 왜 해? 그러면 아주 돌아버리는 거지. 수당도 얼마 안 되는데. 내가 그거 어딘지 알고 어떻게 불러줘. 근데 자동차 보험 가입하는 사람들은 그런 심리가 있어요. 내가 쟤한테 가입했으니까 제가 알아서 도와주겠지. 도와주긴 뭘 도와줘. 쥐꼬리만큼 수당 먹고. 그래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아시겠죠? 자, 다른 거 더 질문 있으신 분? 질문, 만약에 맨 처음에 직업이 만약에 운동선수예요. 다른 걸로 이제 다른 직업으로 고지를 했는데 운동하다 다친 게 아니면은 그거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이제 방송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어요.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배관공이야. 3급이야, 3급. 3급인데 3급으로 하다 보면은 질병은 상관없지만 상해 쪽에 대한 보험료가 나중에 올라가. 여러분들 이제 다 설계해 볼 거야. 잠도 안 자, 이제. 가면 상부 때 보고, 야, 초특허진 얘기했어. 1급 때 보고, 뭐도 해보고, 진단비도 더 보고, 야, 역시 상해 쪽에 대한 보험료가 틀려지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나중에 해볼 거야. 해봤는데 3급은 비싸요. 1급에 비해서. 상해 쪽이 비싸. 상해 쪽이 비싸다 보니까 이걸 3급으로 해야 될까? 그냥 1급으로 할까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고민한단 말이야. 근데 1급으로 했어. 3급 현장직임에도 불구하고 1급 사무직으로 했어요. 사무직으로 했다가, 나중에 이제 배관공사하다가 다친 거야. 일로 손이 다쳤어. 그래서 병원에 딱 가서 수리비랜다. 치료비. 자동차 얘기하다 보니까 자동차 하면 안 된다니까. 사람이 이렇게 오락가락 하잖아, 이렇게. 자동차 하면 안 돼. 그래서 이제 치료비를 딱 보니까 200만 원이 나온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원래 200만 원이 다 나온다고 쳤을 때 3급으로 넣었으면 다 나와요. 근데 1급으로 고지했기 때문에 보험료를 결과적으로 할인받은 거잖아? 할인받은 비율만큼 삭감돼서 지급돼. 왜? 너 할인받았잖아. 이렇게 되는 거야. 삭감돼서 지급하는 거지 보험급이 안 나가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그런데 1급으로 했다가 나중에 뭐 등산하다가 항상 얘기하는 거 등산하다가 발을 헛디뎌서 굴렀어. 그래서 병원 치료비가 200만 원이 나왔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건 200만 원이 다 나옵니다. 직업, 직무와 상관없는 다른 사고일 경우에는 그대로 다 나와요. 그래서 굳이 꼭 3급으로 할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보험료를 비싸게 해서 납입하는 것보다는 싸게 해서 납입하는 게 난 낫다라고 보는 사람이야. 왜? 그 일적으로만 사고 나더라도 만약에 계약이 해지된다거나 보험금 지급이 안 된다 그러면 무조건 3급으로 해야 되겠지만 할인받은 비율만큼 보험금이 삭감 지급되기 때문에 굳이 꼭 3급으로 정확하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야. 그러면은 만약에 그 3급인데 1급으로 했다가 나중에 보험사에서 해지하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해지하는 경우는 없다고. 삭감 지급하는 거지. 알겠죠? 그러면 그 반대의 경우 3급으로 넣었다가 1급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건 그거 했다가 나중에 그러면은 쭉 3급으로 유지했다가 나중에 1급으로 했다. 그러면은 보험료를 돌려줘. 보험료를 돌려줘요. 근데 1급으로 있다가 3급으로 하잖아? 그러면은 보험료만 올라가면 되는 건데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예전에 가입한 시점으로 다시 소급 적용을 해서 추징을 때려버려. 그건 되게 불합리한 거예요. 그래도 보험사가 다 그래. 추징을 때려. 그럼 왜 추징 때려? 나 지금부터 3급이었는데 2년 전에 가입한 걸 왜 그 기간에는 어차피 1급이었는데 왜 추징 때립니까? 라고 하더라도 안 들어. 내놔! 이렇게 돼 있어. 알겠죠? 그러니까 1급 바꾼 건데도 그래요. 자, 다른 것도 질문. 근데 그거를 직업을 어떻게 하나요? 직업을? 나중에 이제 조사가 나가니까. 봐봐. 나중에 사고가 났는데 어떻게 사고 났냐? 파이프를 조이다가 사고 났습니다. 그러면은, 왜 파이프를 조이지? 사무직인데. 근데 딱 보니까 집안에 싱크대에 있는 파이프를 조이다 그렇게 됐다 그러면 충분히 그럴 수 있어. 그건 다 나와요, 무조건. 왜? 그거는 직무하고 상관이 없는 거니까. 그런 거 나오지만 배관공 일을 하다가 그렇게 됐다 그러면 회사에서는 나중에 조사를 하지. 이 사람의 직업이 뭐였나를 조사를 해요. 그래서 걸렸다 그러면 삭감 지급되는 거니까. 어떤 방법으로 조사해요? 나중에 어떤 방법으로 조사하지, 우리 고팀장? 나중에 보험금 청구하면 걔네들이 이제 조사해서 나올 거 아니야. 그 손해사정사 있잖아. 손해사정사들이 나와서 할 때는 그때는 걸리는 거죠, 이제. 근데 일하다 다쳐도 그냥 다른 거 하다 다쳤다고 하면 그렇게 얘기해도 되지. 얘기 들었는데 걸렸다 그러면은 이실직고를 해야 되는 거고. 저 이명박 봐봐. 이명박 생각하면 안 돼. 왜? 자기가 죄를 저질러 놓고도 다 지금 부인하고 있잖아? 그러면 깜빵 가면 되는 거야. 그렇잖아. 아니, 부인하는 거야. 무슨 상관이야. 손 다쳤는데 그 변기에 물이 안 내려가도 하다가 거기다가 손 다쳤습니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 근데 나중에 걸렸을 때는, 야, 너 배관공사다 그랬잖아.
아니면 말고 보험금이나 내놔. 이렇게만 내는 거니까. 알겠죠? 부인하는 건 상관없어. 깜빵 가면 되지 뭐. 근데 여기는 깜빵은 안 간다는 거. 아시겠죠? 아유, 그래. 다른 것도 뭐 질문 있으신 분들. 이거 정말 개인적인 건데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시일들이 이렇게 넘는데 저 손해사정사가 떴거든요. 떴는데 걔네들이 좀 말을 되게 어중되게 해가지고 왜 개인정보 동의 열람서 있잖아요. 네. 그거를 원래대로 이렇게 말을 안 하고 이거를 써야 그냥 이제 그냥 아줌마라고 하니까 이 아줌마 그냥 이거 빨리 동의해야 동의해야 이렇게 보험금 받을 수 있어요. 그래갖고 그걸 제가 꼬투리 잡아서 그냥 금감원에다 민원을 넣었거든요. 민원을 넣었더니 민원을 넣기 전에 기본적으로 들은 게 있어. 그럼 여기 이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자기네들 무조건 이걸 사인을 받아야겠대요. 나 사인 안 해준다. 필요한 거 있으면 내가 서류 띄워서 주겠다 해서 건강보험에 가서 했더니 건강보험에서 딱 그 직원분이 하는 말이 거기는 사기업이고 여기는 정부기 때문에 절대 공유하지 않고 궁금하면 지들이 와서 찾으라고 하세요. 딱 그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갖고는 그걸 안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험금집을 밀었어요. 그래서 금감원에다 민원을 넣었는데 제가 그게 되게 공교롭게도 7월 7일에 딱 보험을 딱 들어갔는데 제가 사고 난 게 7월 8일이었거든요. 사고? 딱 진짜 2년 지난 7월 8일이어가지고는 그걸 갖고는 뭔가 의심스럽다 했는데 금감원에서 그냥 어차피 2년도 지났고 하니까는 무조건 주라고 해가지고 그 돈을 받았거든요. 그 개인정보 무조건 써줘야 되는 건가요? 근데 그게 이제 써주는 게 두 가지야. 하나는 뭐냐면 동네 병원 뒤지고 다니는 게 있어. 동네 병원 뒤지고 다니는 게 하나고, 하나는 포괄도 동의라 그래서 건강보험관리공단을 싹 뒤지는 게 있어요. 건강보험관리공단 싹 뒤지는 포괄 동의는 여러분들이 안 하셔도 돼. 그건 안 하셔도 되고, 내가 그만큼 자신 있다 그러면 동네 병원 거기까지만 뒤지는 그 동의서가 있어. 그거는 여러분들이 써 주셔야 돼. 그래야 걔네들이 다니면서 뒤지다가도 뭐 특별히 뭐 구린 게 없다. 그러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 보면은 보험금 지급이 지금처럼 미뤄지고 금감원에 또 막 민원도 넣고 해야 되니까 이게 길어. 그러니까 걸리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면은 굳이 나 걸리면 큰일 나는데 이러면은 안 써주게 된다면 안 나와요. 계속 보험금이 안 나와. 그러니까 지금처럼 금감원까지 가야 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는 거니까 웬만한 건 써줘라. 근데 제가 그 초특급님 말처럼 건강보험은 내가 보겠다. 여자니까는 나의 사소한 것까지 다 있기 때문에 이 질병과 관계없는 건 안 보여주겠다. 병원법 대신에 병원권을 보여줄 테니까 가져와라 했더니 자기네들은 그렇게 안 된대요. 안 된다고 하는 거는 안 된다 그러면은 그거는 양아치고. 아니 그러면 사람들 보험금 청구하면은 지네들이 건강보험관리공단 가서 싹 뒤지나? 그거 아니거든. 실제 이런 것도 있어요.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이 보험사 직원이 갔잖아. 보험사 직원이 갔는데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딱 직원이 봤을 때 얘가 더럽게 싸가지가 없어. 그러면 안 떼어줘. 내가 대리인 자격으로 인간까지 가서 다 열람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야 싫어 기분 나빠 안 떼어줄 거야. 안 떼어줘도 돼요. 그러면은 그 보험사에서는 그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이 뭐다? 소송밖에 없는 거야. 소송을 해서 열람을 법원의 판단을 받아서 열람을 하는 방법밖에 없어.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건강보험하고 일반 보험회사는 전혀 다른 거예요. 건강보험관리공단은 말 그대로 국가 거야. 그리고 일반 삼성화재든 뭐 교보생명이든 이런 데는 다 민영의료보험사란 말이야. 사기업이에요, 사기업.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해줄 건 없으니까.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네, 감사합니다. 그때 안 해주길 잘하긴 잘했네요. 뭐 해주면은 걔네들 가서 싹 뒤지는 거지. 아니 게 아니라 그 말을 하더라고. 그래놓고 말이 자기네들은 제가 이렇게 가입한 시점으로부터 5년 정도는 볼 권리가 있는. 그럼 5년까지 이렇게 딱 날짜 딱 지정해서 그거 이렇게 써라 했더니 저한테 그 손해사정사가 딱 떴을 때는 10년 그 전 거까지 다 볼 거래요. 그래갖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도 말라고. 그런 싸가지 없는 것들이 있어. 손해사정사가 진짜. 말씀드렸잖아요. 이 손해사정사도 요즘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사람 뒷조사하는 게 지금 너무 많아. 보험사에서 아예 그냥 손해사정 법인하고 아예 그냥 계약을 해서 웬만한 건수 있다. 그러면은 그대로 갖다 다 붙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손해사정사가 지금 뒷조사를 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왜 그렇다? 만약에 고지 의무 위반을 해서 계약을 해지하게 되잖아? 예전에는 기납입보험료 돌려줬어. 기납입보험료 돌려줬어요, 예전에는. 왜 고지 의무 위반했어? 위반했으니까 해지할 거야. 아유, 죄송합니다. 그래도 뭐 해지됐으니까 자 기납입보험료 돌려줄게요 라고 해서 돌려줬는데 지금은 기납입보험료를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준다? 해약 환급금만 줘. 그러니까 해지시켜버리잖아? 해약 환급 조금밖에 안 나오잖아. 그걸 그대로 보험사에서 먹는 거예요. 이건 아주 잘못된 거거든.
그래서 지금 손해사정사로 해서 계속 붙이는 거 있죠? 시딱하면 붙이는 거. 그것 때문에 그래. 이번 바뀌고 나서 엄청 붙이는 거예요. 왜? 해지시켜버리면 보험사에서 훨씬 이득이니까. 아시겠지? 저희 어머니 그러니까 지금 때문에 손해사정사가 집에 오셨었어요. 네. 나중에 보니까 손해사정사가 아니고 손해사정사 보조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사인 받아가도 되나요? 거의 뭐 그쪽에 또 직원이 나온 것 같은데, 손해사정, 그런 손해사정 법인 내에서 또 속해 있는 또 직원일 수 있으니까, 걔는 뭐 사인만 대리 자격으로 사인만 받아가는 거고, 실제는 뭐 이렇게 하는 거니까, 잘 모르겠어요. 정닥터 어디 갔어요? 정닥터. 아, 요즘 아주 정닥터가 아주 그냥 요즘 독이 바짝 올라가지고 아주. 자, 뭐 다른 거 질문. 대표님 그 안과를 가면 안약 같은 거 웬만하면 받으면 거의 30개씩 인공눈물 들어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걔도 30일 이상 투약으로 해서 안과? 네. 그것도 처방 받은 걸 거 아니야. 네. 그만 고지를 해야지, 그것도. 당연히 고지를 해야지. 약 처방 받은 건 고지를 해야지. 근데 우리가 뭐 눈이 아파서 뭐 콘택트 렌즈를 산다든가 이런 거는 뭐 다 필요 없는 거고, 처방전에 의해서 받는 것들은 당연히 다 고지를 해야 돼요. 근데 그 세월 때 시간이 지나면 까먹잖아요. 제가 병원에 어디 갔는지 뭐 까먹지. 가병관이. 근데 어. 그래서 그런 거 모르고 그냥 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돼. 옛날에 이 보험사의 횡포가 뭐였냐면 사람의 기억을 어떻게 다 기억을 하냐고. 그래서 가입을 했어. 그러니까 지금 가입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4년 전에 뭐 예를 들어 뭐 위궤양으로 4년 전에 위궤양으로 약을 한 달 정도 먹은 게 있었어. 한 달 정도 먹은 게 있었는데 그걸 까먹은 거예요. 까먹은 거여서 그냥 보험 가입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위험이 있어가지고 뭐 역류성 뭐 식도염을 해서 병원에 갔어. 그래서 약값으로 해서 뭐 대충 한 2만 원 나온 거 청구를 했는데 손해사정사를 딱 붙여버린 거야. 그랬더니 야 아무데나 자리 있는데 앉으시면 돼요. 그래 어디 있어 이거 중간에 앉으시면 안 되나? 자 중간에 앉으시면 안 돼. 그래서 알고 보니까 위궤양 약 먹은 게 있었던 거야. 위궤양 약 먹은 게 있었더니 나중에 손해사정사가 그러는 거죠. 당신 왜 4년 전에 위궤양 약 한 달 먹은 거 있는데 왜 고지를 안 했냐? 나 깜빡 잊었다. 나 그거 생각을 못 했다. 그러면 옛날에 해지시켰어. 고지 의무 위반을 가지고 해지시키다 보니까 이거 진짜 생 양아치들이거든, 보험사가. 나 보험사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도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금감원에서 어떻게 하느냐? 지금은 이래. 만약에 보험사가 그 당시에 병력을 알았었다면 충분히 거절할 만한 사유, 너는 내가 받지 않을 거야 라는 충분히 거절할 만한 사유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해지하는 건 맞아요. 왜? 어차피 그때도 인수를 안 했었을 거니까. 그쵸? 근데 지금은 위궤양 같은 경우는 위부담보로 인수를 한단 말이야.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다른 데 자리에서 뭐 아무데나 앉으면 돼. 아무데나 앉으면 돼요. 그래. 저 끝에 뭐 자리 있나? 거기 앉으세요. 네. 그래. 네, 의자 있고. 그래서 처음에 보험사가 알았었다면 어차피 인수 거절할 것들, 그런 것들은 해지를 시켜버려요, 그냥. 왜? 처음부터 인수를 안 할 거냐? 안 할 거니까. 근데 위궤양 같은 경우는 위부담보를 하면 했지, 이건 거절 사유가 아니야. 그래서 이건 해지를 못 시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보험사들이 협박을 하는 경우가 있어. 이거는 해지할 거다. 해지할 건데 원래는 해약 환급금밖에 안 나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납입보험료는 줄 테니까 이거는 해지하겠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무조건 금감원에 민원 넣잖아? 절대 해지 못 시켜요. 민원 넣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 야, 보험사 현대해상 양아치냐? 이거 위궤양 같은 경우는 어차피 니네들이 인수할 거잖아, 부담보로. 그러니까 이건 부담보야. 부담보인데 이건 부담보로 해서 인수될 거니까 이건 부담보만 걸면 돼. 해지시키지 마. 설사 그리고 뭐 해지시켰다라고 하더라도 이건 다시 살려줘. 부담보로 해서. 지금은 그렇게 바뀌었어요. 옛날엔 그냥 해지시키면 그대로 당했었어. 근데 지금은 안 그래. 거절할 만한 사유가 있었을 건에 대해서만 해지를 인정을 해주지 나머지 것들은 해지 안 돼요. 인정 안 해줘. 알겠지? 자, 뭐 다른 거 더 질문 있으신 분? 처음부터 그 부담도 아니고 가입 거절 사유였다 할지라도 뭐 병원 가거나 청구 이력 없고 3년 넘으면 강제해질 건 없죠. 그 보험. 그러니까 고지 의무를 안 하고. 고지 의무를 위반해서 가입 들어갔을 때 그때는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3년 전에 암이었어. 암 같은 경우는
계약 취소권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그건 안 되고 너무 센 거 말고 예를 들어 예를 들어서 다낭성 신질환이다 아니면 혈뇨 같은 거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혈뇨 같은 거는 그냥 가입 거절이에요. 가입 거절. 혈뇨는 왜냐면 신장하고 관계가 돼 있어서 얘네들은 가입 거절이거든. 혈뇨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고지 의무를 위반해서 가입을 했어. 가입을 해서 3년 동안 아예 청구를 안 해서 걸리질 않은 거야. 보험금 청구. 여러분들이 걸릴 때는 보험금 청구했을 때 걸려요. 한 2년 11개월 돼서 얘네들이 막 찾는 게 아니야. 보험금 청구했을 때 걸려. 청구해서 딱 나중에 걸렸는데 어떻게 돼 있다? 지금처럼 혈뇨 나온 거를 숨기고 한 거야. 근데 그게 가입한 시점으로부터 3년이 넘었다. 그러면은 이거는 처음부터 인수를 하지 않을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그건 해지를 못 시킵니다. 3년이 가입한 지 3년이 넘어버리면 해지권이 없어져. 근데 2년이 지나면 해지권이 없어지는 것도 있어. 그건 뭐라 그랬죠? 병원 아예 한 번도 안 갔을 때. 안 갔을 땐 2년만 지나면 해지권이 없어져. 근데 병원을 중간에 한 번이라도 감기 때문이라도 갔다 이렇게 되면 다른 질병으로라도 병원에 가면 3년으로 늘어나. 알겠죠? 고개 많이 끄덕이는 거니까 이거 많이 놀랬나 봐. 자, 또 다른 거 질문 있으신 분? 딱 질문. 질문은 많이 해야. 하나 궁금했습니다. 예, 질문해봐요. 그래. 제가요, 궁금하게 친구들이 좀 물어봐가지고 또 이제 무릎 같은 거 군대에서 십자인대 파열이나 이런 거 들어가지고 부담으로 잡힌 이제 직장 동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지금까지도 의료 시비를 통해가지고 지속적으로 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어떻게 받았냐 했더니 그냥 넘어졌다고 하니까 상해 처리를 해가지고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부담금 처리로 다 이렇게 했는데 가능한 건가요? 그러니까 군대에서 십자인대 파열이 됐는데 그 이후에 보험을 실비를 가입을 했고 근데 자기가 그냥 술 먹다가 넘어진 건데 잔디밭에서 넘어졌어요 하니까 이거는 상해로 들어가면서 질병 치료가 아니라 상해 치료를 하면서 전액 다 보험이 나온다 하더라고요. 지금 3번이나 탄 사람인데 군대에서 다쳤는데 네. 군대에서 치료를 의사사 저대까지 했고 그럼 원래 가입 그건 안 되는 부위잖아요. 안 되는 거지. 네. 상해로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 얘기는 되게 황당한 게 뭐냐면 군대에서 이미 다쳤으면 치료가 다 된 거란 말이야. 군대에서 치료 완전히 못 끝내고 의가사 전역. 못 끝내서 의가사 전역을 했어도 어차피 그게 지금 피가 이렇게 나고 있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피가 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군대에서 다쳐서 의가사 제대까지는 했지만 그거는 의사들이 봤을 땐 벌써 이미 과거에 다쳤다라는 거는 장님이 아니면 알잖아. 그렇죠. 근데 그걸 가지고 지금 다쳐서 이걸 가지고 치료비를 청구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나는 그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왜? 이거는 과거에 다친 건데 허민이 얘기한 후유장애를 합산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 그거는 똑같은 건데 의사가 보면 이거 금방 알거든. 그러면 과거에 다쳤다라는 걸 아는 건데 지금 치료로 해서 보험금 청구를 했다? 이거는 약간 애매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나는 요거는 약간 믿을 수가 없어. 왜? 이건 지금 다쳐야지. 근데 당신 이거 과거에 다쳤는데 왜 지금 왔어요? 지금까지 꼭 참다가 왔습니다. 라는 거밖에 안 되는 건데 그러면 그 치료비 들어갈 게 뭐야? 물론 이제 이후에 치료비가 들어가지만 그거는 과거에 다친 거기 때문에 인정해주기는 상당히 좀 힘들어요 그런 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그래, 언제 다쳤습니까? 한 일주일 전에 다쳤어요. 더 된 거 같은데 아니에요. 일주일 전에 다쳤어요. 그래? 해서 치료를 해서 만약에 치료를 했다. 근데 그걸 청구를 했어요. 청구를 했는데 보험사에서 조사를 안 했어. 그건 나가는 거야.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이걸 아셔야 돼. 고지 의무 위반을 했든 안 했든 고지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는 내가 계속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안 걸리면 다 나가. 알았어요? 안 걸리지 않으면 다 나가는 거야. 그럼 나중에 걸리면 토해내야 돼요? 누가 오셨나? 네. 아이고 어서 오세요. 네. 걸리면 나중에 걸리면 전에 받은 것까지 다 내야 돼요? 나중에 걸리면 그건 모르겠는데 줬던 걸 또 뺏겠어? 낙장 불입이라고 한 번 떨어졌는데 끝난 거지 그걸 또 뺏겠냐고. 그쵸? 그래서 모든 보험은 다 마찬가지야. 여기 앞에 이거 자리 있어요. 자리 있어. 모든 보험은 다 마찬가지야. 가입이 안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고지 의무를 위반해서 가입을 했어. 그리고 내가 청구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나는 몰라 청구할 거야. 그래서 청구를 했는데 용케 안 걸렸어. 걸리지 않았단 말이야. 다 나갑니다 그건. 다 나가는 거야.
근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왜 청구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 청구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 그거 안쪽에 앉으세요. 내가 왜 청구하지 말라 그래? 만에 하나라도 걸리면 날아가는 거니까. 알겠죠? 그래서 내가 그러는 거야, 그래서. 걸리지 않으면, 생각을 해봐. 남의 물건을 훔치고도 걸리지 않으면은 그건 절도죄가 아니에요. 안 걸렸잖아. 그렇잖아.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 자, 뭐 또 다른 거 또 질문 있으신 분? 질문. 고지 의무가 이제 안 했을 때 유의할 때가 있고 해야 될 때도 좋은 게 있는데 그렇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말 아팠던 사람인데 어머님들 많이 치료를 받았었는데 이제 실비가 끝났어요. 그럼 또 이제 가입해가지고 아픈 걸 치료받아야 되는데 가입이 절대 안 되거든요. 그럴 때는 고지 의무 위반해서만이 가입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어떨 때는 고지 의무를 안 해야지 유리하고 어쩔 때는 해야지 유리하지. 일단 그건 내가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릴게. 일단 원래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 고지의무 위반 같은 경우는 아예 가입이 안 될 때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가입이 안 되는 거. 예전에는 가입이 안 되는 사유들이 많았어. 뭐 혈압약을 먹어도 안 되고 뭐 당뇨 치료제를 먹어도 안 되고 옛날엔 다 안 됐어. 근데 지금은 할증 플랜이라고 해서 웬만한 건 다 인수해줘요. 뭐 고혈압이든 뭐든 요즘 웬만한 건 다 인수를 해줘. 그러니까 굳이 고지 의무를 위반해서 들어갈 사유가 지금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고지 의무를 여러분들이 정확히 하시라고 해서 들어가. 왜? 열의 9은 거의 다 인수돼. 아주 예외적인 거. 합병증 같은 경우는 인수를 안 되지. 왜냐면 당뇨와 예를 들어 뭐 고혈압 약을 같이 먹는다. 이거는 안 돼. 왜? 이건 합병증으로 봐. 당뇨만 당뇨, 뭐 고혈압이만 고혈압 이렇게 따로따로 됐을 땐 괜찮은데 당뇨와 다른 질병이 같이 와 있잖아요. 같이 2가지 이상 질병을 치료하느라고 약을 먹잖아. 그때는 인수를 안 해요. 거절시켜. 왜? 그건 당뇨 합병증으로 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앞으로 뭐가 더 아플지 모르잖아. 그래서 2가지 이상이면 인수를 안 해. 웬만한 건 인수 다 해요, 지금은. 그러니까 아예 가입이 안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은 고지의무 위반해서 들어갈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은 굳이 고지의무 위반을 해서 들어갈 필요는 없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 웬만한 거 그냥 고지해서 들어가시란 말이야. 이해하셨죠? 그래. 또 다른 거 질문 있으신 분? 자, 질문. 그 질병 후유장이요 80% 이상은 안 좋다는 거, 별로 가성비가 안 좋다는 거 알고 있는데 그 미만은 그 다른 분들이 그 간병비 대신 그래도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질병 후유장애 같은 경우는 내가 방송에서도 얘기하지만 물론 보험이 후지다 그래서 넣어서 해당이 안 되는 건 없어. 어떻게든 해당은 돼. 강원래 같은 경우가 오토바이 사고 났었죠? 80% 이상 고도 후유장애예요. 강원래가 80% 이상 고도 후유장애야. 그런 사람은 사실 죽는 것보다 힘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성이라는 부분은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지금 80% 이상 질병 후유도 80% 이상 고도 후유장애라 그러면 이것도 내가 방송에서 얘기 한번 했었어요. 치매가 왔을 때 CDR 척도 4점 이상이에요. 4점 이상. 4점은 뭐라 그랬죠, 내가? 대화 자체가 안 되는 거. 대화가 안 되는 거. 그러니까 나는 어떤 걸 물어봤는데 순 엉뚱한 얘기하는 사람들 있죠? 그건 4점이에요. CDR 척도 4점 이상은 대화가 안 돼. 5점은 뭐다? 아예 말을 못하는 사람들. 치매가 와서 아주 극심한 치매라고 하죠. 그거는 5점이야. 최고 5점. 그거는 100% 후유장애야. 아예 말을 못하는 사람은 5점. 4점은 대화가 안 되는 거. 우리가 중증 치매를 봤을 때 CDR 척도 3점을 기준으로 해요. 3점. 3점 같은 경우는 뭐냐? 지금 방금 얘기하고 한 거 있죠? 이런 거 그냥 까먹는 사람. 과거만 생각하지 지금 까먹는 사람. 이런 게 3점이에요. 그러니까 좀 전에 얘기해 놓고도 물어보면 몰라. 이거랑은 틀려. 핸드폰이 왜 냉장고에 있지? 이건 약간 위험하긴 한데 이거는 극심한 건망증. 그러니까 CDR 척도 0.5점하고 극심한 건망증하고 약간 아리까리해요. 근데 핸드폰이 냉장고에 있으면 약간 애매하지만 내가 여기다 왜 넣어놨지만 약간 그건 위험하긴 해요. 그런 건 위험하기는 한데 우리가 얘기하는 중증 치매는 CDR 척도 3점. 그거는 60% 이상 후유장애예요. 60% 이상 후유장애. 그런 정도의 장애가 오려면 60대 여러분 치매 환자는 우리나라에 1%밖에 안 됩니다. 1%밖에 없어요. 다 70세가 넘어가야 돼. 이해했죠? 네.
네, 근데 저는 궁금한 건 80% 미만 이게 별로. 그러니까 80% 미만은 치매뿐만 아니라 다른 질병들도 있죠. 질병들도 있는데 내가 하는 얘기는 80%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혜택을 보려면 70세는 넘어야 된다. 그 전에 사실 받기가 사실 쉽진 않거든. 근데 질병 후유 장애를 갖고 다 떠드는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이다? 100% 다 손해보험이야. 왜? 생명에는 질병 후유 장애가 없어. 그러니까 손해보험은 주구장창 계속 질병 후유 장애 얘기하는 거고, 생명보험은 뭘 얘기한다? 사망보험금. 야, 돌연사로 죽으면 안 주잖아. 무조건 뭐 해부를 해야 된다는 둥. 무슨 헛소리 같은 거 그렇게 하고 자빠졌어. 무조건 해부를 해서 이 사람의 사망 원인이 나와야 된다는 거야. 나 그건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상세 미상의 질병으로 사망해도 사망보험은 그대로 나와요, 손해보험에서. 왜? 그거 질병 사망이야. 질병 사망 분리코드 다 있어요. 상세 미상의 질병도 있어. 그걸 왜 다 해부를 해? 미쳤어? 종신이 나보네요. 네? 종신의 사망보험금이. 손해보험의 사망보험도 마찬가지예요. 상세 미상의 질병이 다 있어, 손해보험도. 그러니까 자살은 보장이 안 되는 거지. 그런데 생명보험은 뭐다? 사망보험금의 범위가, 사망보험금에 대한 범위가 생명은 더 넓고 손해보험은 좁다는 거야. 왜 좁냐라고 물어보면은 돌연사는 보장 안 되잖아요. 그거 정말 병신 같은 얘기예요. 멀쩡한 사람이 그냥 죽는 사람 하나도 없어. 다음날에 그대로 자고 있다가 딱, 이 사람이 깨있을 사람인데 죽었어. 원인을 알아야 되잖아. 그쵸? 이런 경우에 부검하잖아? 바로 나와. 심장마비. 그냥 나와요. 돌연사 멀쩡히 죽은 사람 하나도 없다니까? 봤어요, 그런 사람? 근데 걔네들은 항상 그렇게 얘기해. 물론 걔네들이라고 하니까 항상 얘기했죠. 나는 생명보험 출신이야. 네? 나 생명보험 출신이에요, 나는. 그래서 생명에서 하는 건 난 다 알아요. 근데 걔네들도 멍청하고 손보 애들도 멍청한 건 사실이야. 근데 맨날 싸운다 그랬잖아. 생보는 사망보험금의 범위. 돌연사는 보장을 안 한다는 둥, 뭐 부검을 해야 된다는 둥, 말 같지도 않은 얘기하고 있는 거고. 손해보험은 질병 후유 장애. 이거 손해보험만 있잖아. 그렇죠? 뇌혈관 허혈성 이거 다 손해보험만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맨날 그걸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좀 더 생각을 좀 넓게 해서 하시면 된다. 또 뭐 또 다른 거 질문. 그 질병 후유 장애가 타먹기가 어려우니까 안 넣는 게 좋다는 건지 알겠거든요. 이제 동생이 지금 27살인데 그 질병 후유 장애 3%부터 나오는 게 지금 담보 3천만 원에 그 월 보험료가 4,000원 정도밖에 안 돼요. 4,000원이면은 몇 세 만기까지? 만기가? 80세요. 80세. 네, 그래서 보험금이 그렇게 크진 않으니까 그냥 갖고 갈지. 근데 또 담보가 3천만 원밖에 안 되니까 그냥 지금이라도 그 특약을 삭제할지 좀 고민이 되는. 그건 굳이 삭제할 필요가 없지. 옛날에 초창기에 나와서 그렇다 그러면 3천만 원에 지금 80세까지 가면서 보험료가 4,000원이다 그러면은 그거 뭐 굳이 뭐 커피값인데 굳이 초특급이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무조건 해지해야지. 이럴 필요는 없다는 거야. 알겠죠? 또 다른 거 질문. 질문은 제가 2시까지만 받고 잠깐 쉬었다가 원래 몇 시까지 하지 우리 고 팀장? 2시까지 하나? 그래? 2시까지 했어? 원래 알림은 원래 했었어야 되는 건데 질문 받다가. 그래서 2시까지만 질문 받고 잠깐 쉬었다가 우리 그 고지 의무 있죠? 고지 의무만 내가 하고 나머지는 우리 고지혜 팀장이 이제 바통을 넘겨받아서 할 거니까 그렇게. 자, 질문 있어요? 처음 시간 못 들어가지고 그 폐하본 가입했는데 중간에 당뇨는 처음에 당뇨는 없었는데 중간에 26주 넘어가서 임신성 당뇨를 제가 진단 받았어요. 네. 예, 고지를 해야 되는지. 아니 가입할 때는 없었잖아. 네. 그래서 태아보험 가입했죠? 그러면 당연히 고지할 게 없는 거지. 보험이라는 거는 고지 의무에서도 좀 이따 얘기할 거지만 오늘 가입하고 조금 있다가 사고 있는 건 상관이 없어요. 물론 출금이 돼야겠지만 오늘 가입하고 내일이나 모레나 사고 있는 거라든가 질병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보험은 과거 거에 대한 기준이지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건 전혀 상관없어요. 알겠죠? 저희 오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